인데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면 무죄라고 생각했던 이 피의자는 어디 가서 다툴 방법이 없으니까 헌법 소원밖에 없으니까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돌려서 이 기소유예 사건을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어딘가에서 다툴 수 있게 바꾸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의 업무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2008년도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 처분이 확대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재판소원을 도입해서 사건이 이제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늘어나더라도 기소유예 사건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입법을 하면 네, 네.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내부적인 토론회나 내부적인 자료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법원행정처장님, 예, 기소유예 사건이 현재 판례에 따르면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다툴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잖아요. 예, 형사소송법 해석상 그렇게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 규정을 바꿔서 다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입법 재량이죠. 입법 재량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죠. 다만 그런 것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법원에 이제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 법관 그 부분은요. 예. 헌법재판관은 9명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원은 판사를 수를 늘리는 것은 입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업무가 증가하는 것도 함께 논의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 입법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발의가 되면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법무부 장관님 네. 계속 검찰 개혁 얘기 계속 나오는데 자, 이제 내년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내년 10월 2일이면 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청은 새로 생기는 공소청은 수사관이 없죠, 사실상. 수사를 안 하니까. 현재로서 뭐 수사 기능은 없는 걸로 지금.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사관이 대거 이동해야 되는데 어딘가로는 이동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지금 다 반영돼야 되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좀 말씀 주시죠. 일단 뭐 공소청법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중수청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직 인력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를 할 건지 이런 것이 좀 나와야 그것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더라도 이게 온전하게 이전될 수 있게 법무부에서 미리 좀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총리실에 그 검찰개혁 그 TF에서 저희들이 뭐 필요한 점들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네. 뭐 어쨌든 그 법안이 제가 알기로는 뭐 대충 올해 안에 윤곽이 나올 것 같고 한데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위원으로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이 적시 배당 사건으로 고모인이 찍혀 있다라는 게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네. 그렇게 분류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경로로 이제 통지도 하고 또 그렇게 분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류가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도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네요. 김용현 또는 김용현의 대리인이 적시 사건으로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까? 제가 거기 있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보통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왜냐하면 이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 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행정처에 보고가 됐는데 국민적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 배당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요 한 달에 수십 건이나 이제 전국에서 이제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담당자가 네. 행정처 같은 경우에는 39명이 이제 되어 있는 그 메일링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은 네. 저희들에서 39명이 동시에 그걸 받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중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제사유에 해당 아까 내란 재판부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네.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일반 사건으로 해서 이제 배제 사유에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서 그 중에 한 곳이 아마 직위원 부장으로 배당이 된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적시 처리 필요한 중요 사건 배당 방법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배당하고 그거하고 무관합니다. 무관하게. 예. 그거는 이제 전담 재판부 있으면 그쪽으로 배당한 거고 아니면은 이제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그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배제 사유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무작위 전산 배당하고 이런 식으로 일반 사건처럼 배당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저는 보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건, 저기 윤 대통령 사건이나 조지호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그쪽으로 배당이 된 것으로 제가 그럼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라고 행정처에까지 보고를 다 해놓고 또 다시 그 일반 배당처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시 처리 중요 사건하고 그다음에 배당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사건은 전혀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게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이제 사회적인 이목이 이제 집중되는 중요 사건 한 달에도 수십 건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위원장이 보신 것처럼 적시 처리 사건, 중요 사건 예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요 사건의 어떤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유에 해당하면은 해당 법원에서 그렇게 이제 그 당사자 담당자가 그렇게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형사수석 부장은 업무량 때문이라고 단순히 업무량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배제 사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업무량이 지나치게 특정 재판부에 과다하게 많을 때 그렇게 하면 그 사건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배제 사유 하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아까 조금 전에 그리고 그 그렇게 당시에 직위원 재판부가 제일 사건 수가 적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용현 그것을 합리적으로 소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은 그냥 제가 단순히 업무량 왜냐하면 경제, 보건, 식품 전문성이 없는 전문성이 거의 180도 동떨어진데 지금 아까 그 무슨 식품 MC 사회자 같다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죠, 최익전 위원님께서. 재판진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전문성 없어 보이거든요. 불안합니다. 재판진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최 의원님 네. 말씀하셨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기로 이제 개별 재판부, 개별 법관은 왜 직위원이었느냐를 설명을 못 하고 계십니다. 전문성이 전혀 동떨어지고 국민께 보이는 재판 진행 모습 자체가 전문적이지도 않고 핵심을 찌르지도 않고 산만하고요. 네. 그 상황을 그냥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라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친 후 전문성, 복잡성 처리 시한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현재 업무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돼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국회에 보낸 답변이 업무량이라는 것뿐이네요. 거기 아마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마 포괄적인 종합적인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재판부가 이 지나친 관계되는 재판장들과 협의할 때 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로? 그러니까 일반 사건 배당이 되는 전체 형사재판부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판장들과 통상 협의를 거치는 겁니까?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협의했다는 사실과 협의 방법, 협의의 여부, 그다음에 협의의 방법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네,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예, 그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어느 누가 믿겠어요? 예. 어느 누가 믿겠어요?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 내란 윤석열 그렇습니다. 사건. 일반 사건인가요? 중요한 사건인가요? 중요한 사건이죠. 중요한 사건이지만 분류상으로는 일반 사건으로 된 그래서 여러분은 그럼 지금이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꾸려야 된다. 그때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 당시에 직위원 재판부로 갈 때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2월 3일 날 여러분이 긴급 회의했거든요. 회의록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위원에게 배당될 때 그 배당된 과정 주십시오. 그 자료 위원장님께 요구드리고요. 법무부 장관께요. 네네. 박상용 관련해서 이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해라라고 하는 이 녹취 나와 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녹취가 이게 면회할 때 이 김성태가 자기 부하 직원에게 페트병 석수병에 소주를 담아 와라. 내가 오늘 끝장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이야기했습니다. 요거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나온 게 그때 제가 이제 소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2,100원을 썼습니다. 요게 이제 내역이 나왔는데요. 12,100원이 소주 3병, 1,800원짜리 소주 3병, 그리고 생수, 석수 3병, 석수는 700원짜리인가 봐요. 2,100원. 그리고 1,800원짜리 3병 하니까 5,400원. 담배 한 갑이 있었대요. 담배 한 갑. 4,500원. 그리고 여기에 비닐봉지에 담았기 때문에 12,100원이랍니다. 요 석수병에 보니까 3병을 담았어요. 그리고 요 석수병이 남아서 1,800원 하나 더 나와서 소주가 한 병이 더 나왔어요. 소주가 4병에 담배까지 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이거 박상용 나와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저희가 누굽니까? 이화영 재판 과정에서 불려나간 내용 저희가 출정이라고 하죠. 싹 다 했거든요. 요 내용 요 내용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박상용이 전부 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위증에다가 그런데요. 요 12,100원에 관한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사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수사에 관한 저는 바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체포해야 되는 거 네, 아닌가. 의원님 요거 관련해서는요. 지금 그 고검감찰부가 이미 이제 사실상의 수사를 좀 착수했고요. 착수했고 또 일부 관련자들을 지금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압수수색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사 중인 그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또 보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고검감찰부에 요구해갖고 제출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좀 진행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내역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담배까지 폈다 그래요. 이게 박상용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송석준 의원님,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겁니다. 송석준 의원님께 사회권을 드린 바가 없어요. 근데 왜 삿대질하고 그럽니까? 품위를 지키세요. 그렇습니다. 지나치십니다. 언성을 낮추세요. 언성을 낮추세요. 자, 대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5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